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병도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영주영양 봉화 출신 임종득 의원입니다. 이번 제2차 추경을 통해 국가 채무액은 1,300조 원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PPT에서 보듯이 윤석열 정부에서 주춤하던 증가세가 한층 더 가팔라지는 추세입니다. 하루에 550억 원, 연간 20조 원이 넘는 돈이 이자 지급을 위해 사라져야 합니다. 국가 재정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재명 정부는 세금 10조 원과 20조 원의 국가 빚을 내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집안의 가장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빚을 내어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면 그 빚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자식 세대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추경 예산안 대부분은 우리 자식들의 인생을 팔아 당장의 인기를 얻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조 원 규모의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지만 소비 증대 효과는 0.26%에서 0.36배 정도였습니다. 소비 진작세는 겨우 2주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안이 제대로 계획되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길 권리가 없습니다. 당장의 인기를 위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진짜 민생을 위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통일부 차관님 나오셨나요? 네, 기조실장 나와 있습니다. 예. 슬라이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일부 질문이 나왔었는데 한 언론에서 평산 우라늄 공장 핵폐수 방류 의혹을 제기했죠. 이 관련돼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냐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예성강은 바로 임진강, 한강과 연계되어 있고 서해로 흘러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서울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가 오염되지 않느냐, 꽃게, 오리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느냐라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지금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계 부처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뭐 관련 동향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통일부 차원에서는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부인을 했었습니다. 뭘 근거로 부인을 했었죠? 저희들이 19년도 이제 원자력위원회에서 관련해서 조사를 했고 거기 때문에 특별한 동향이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19년이 아니고 지금 25년이고요. 예. 최근의 변화가 심각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의혹을 부인할 때는 국방부든 국정원이든 관련 기관과 관련 정보를 소통을 하고 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관련 부처들하고 관련 동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상황 같은 거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의혹이 없습니까? 자, PPT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 해당 공장 침전지에서 폐수를 방류하는 위성사진을 올렸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IAEA도 이 위험성을 인지를 하고 들어가서 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북한이 동의를 안 해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통일부에서 말씀하시는 걸 봐서 너무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지금 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하여튼 관계 부처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앞으로 저희들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부 차관님 나오셨나요? 예, 나왔습니다. 예. 우라늄 정연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과 중금속, 독성 화학 물질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이 평산 공장에 정화 시설이 있습니까? 그러한 정보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는 것으로 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03년도부터 25년까지 침전지에다가 계속 쌓아왔는데 이게 지금 유출을 시키고 있는 인위로 배출구를 활용해 가지고 유출하고 있다는 지금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성강을 통해서 들어오면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의원님,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어느 부처의 책임이 있습니까? 해수부도 아니고 통일부도 아니고 환경부, 해수부 나왔어요? 어제 답변하는 거 보니까 해수부도 지금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해양 환경과 관련돼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각 부처에서 얘기하는 걸 봤을 때는 지금 이와 관련돼서 정부 차원에서 움직임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지난 23년 5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보여왔던 행태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범국민 100만 서명 운동을 하면서 장애 집회를 이끌었고요. 당시 이재명 현 대통령은 인천의 규탄 집회에서 오염수 말고 핵폐수라고 부르겠다. 오염수를 우물에 독극물을 퍼 넣는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북한 지역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해수부 차관님,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몇 번 방류가 됐죠? 지금 한 8차 정도 방류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12번 방류됐습니다. 12번. 12번 방류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적이 있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현재까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다 기준치 이내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이 없습니다. 중국도 어제부터 일본 수산물을 수입하겠다라고 선언했죠. 그죠? 어제 발생한 일은 제가 정확하게 인포메이션 갖고 있지 예, 않고요.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실제로 오염도 되지 않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불안하게 하고 수산물 업자들을 피해를 입히고 G7에서 우리 외교부 차관님 나오셨나요? 네. 일본 수석 만났죠? 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항의한 적 있습니까? 정상 간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책임을 안 집니다. 이걸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우리 정부 당국에 요구를 합니다. 북한 평산 우라늄 공장의 핵폐수 의혹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방류 의혹부터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범정부 차원에서 이것은 정확히 대응해야 됩니다. 선전선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팩트를 정확히 체크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죠. 그리고 이건 IAEA도 관계되고 국제사회에서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재부 일차관님. 네, 네. 이차관입니다.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말 적자성 채무가 923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그런 전망들이 보이죠. 네, 적자성 채무가 뭡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금융성 채무는 금융자산을 적자와 함께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적자성 채무는 그러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채무를 그렇죠.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거고 경직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적자 관리 채무 체계가 갖춰져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적자성 채무 관리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역대 정부도 지금 그거를 가져본 적은 없는 상황이고요. 대신 지금 경기 대응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면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고 관리 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걸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대책 없이 지금 채무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라든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것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와 관련돼서 이야기해 보면은 돈을 안 갖고 버틴 사람의 빚을 나라가 대신 갚아주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버티는 게 아니고요. 파산 상태가 돼서 거의 상환할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님 나오셨죠? 예, 대출 광고에도 보면은 과도한 빚은 고통의 시작이다라고 하는데 대출 연체 기준에 대해서 알고 있죠? 간단하게 좀 설명할 수 있나요? 대출 연체 기준. 통상 그 소액이 저희가 90일 이상 연체되면 연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단기 연체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7년 이상 채무를 유지한 경우만 적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탕감을 해주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환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빚이 남아 있지만은 만기가 더 오래되어 다른 상품으로 대환을 했는 경우. 예, 그분들은 연체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에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은 저희가 정부나 또는 금융권이 이자를 감면한다든지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런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와 관련돼 가지고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채무조정 패키지는 성실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 게임의 룰을 바꿔버렸다. 빚을 안 갚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일반화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PPT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빨간 줄 쳐놓은 걸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반응하고 있는지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의견들이 쓰나미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성실하게 어려운 과정에서 빚을 상환하신 분들의 저런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정부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도 저도 안 되게 도덕적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계신 분들만 선별해서 그것도 재산 능력을 심사를 해서 하겠다는 거고 그분들은 7년간 충분한 주심의 고통, 경제 생활을 못하는 고통을 겪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상환 능력을 판단한 기준에도 좀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1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의 월소득이 뭐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중위소득 2인 가구가 한 280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중위소득의 60%를 가져온 거는 법원에서 파산할 때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생계비를 뺀 겁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43만 원 정도 돼요. 예, 1인 가구. 그밖에 안 돼. 1인 가구로 예, 했을 그렇습니다. 때 이거는 사실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더라도 파트타임 알바만 해도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정책의 수요 대상은 빚을 갚기 위해서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빚을 탕감해서 경제 활동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본업에다가 파트타임까지 하면서 빚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되는 부분 속에서 이 부분의 불평등과 상대적인 박탈을 어떻게 해소하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만으로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그런 도덕적 해이나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 질의를 하고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인이 자금이 부족하면 융자를 받듯이 국가도 재정 상황이 어려우면 빚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빚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비용이어야 하지 선심성 현금 살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2차 추경에 포함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위한 증액안을 대폭 삭감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삭감한 금액은 장병 복지와 초급 간부 사기 진작, 산불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하는 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추경안 집행 과정에서는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선별 기준을 엄격히 정립하고 꼼꼼하게 확인하십시오. 진짜 민생을 위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책임 있는 모습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